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집값 잡겠다는 청와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런데요. 그 참모들의 집값이 어제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계산이 돼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청와대 참모 집값 3년 사이 3억 올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김수현 과천 아파트 116% 급등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주택정책, 이런 집값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어제 이제 경실련은 굉장히 진보적인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좀 최근 들어서 이 집값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자료들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이제 경실련이 계산해서 발표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거 현 정부 인사분들께서 들으시면 좀 아플 것 같아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데 그게 앞에다 이렇게 붙였다.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이제 많이 오른 인사들께 정리가 돼 있어요. 증가액, 증가율. 제가 굳이 누구라고까지는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승률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상승률이요.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46, 100%가 넘었고요. 50, 60, 50% 이상씩은 상위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오른 건 보통입니다, 지금요. 10억이면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집이 몇 채 값이 또 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요. 비서관급, 그러니까 1급 이상 전현직 청와대 참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 60여 명 정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 기사는 더 아프게 지적을 했어요. 표현 보시면요. 장하성, 김수현 등 여연호 아파트 10억 넘게 올랐다. 집값 잡겠다던 청와대 비서진 부동산 대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거는 시장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실 정책 결정자가 이렇게 딱히 뭘 했냐 이건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심상치 않게 사실 보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경실련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 후 비서관급 65명입니다. 조사를 했어요. 부동산 40% 폭등, 평균 3억 상승했습니다. 60여 명 평균 3억, 상위는 한 10억 이상씩 올랐죠. 경실련 역시 불로소득 성장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너무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해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하지 말라. 근데 사실 이게 청와대나 현 정부 인사들 보면 집값 잡겠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책 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혜를 본 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과거 영상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랄지 또는 상가에 대한 어떤 지역 차이랄지 이런 거는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관여를 하고 안정화를 시키는데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재테크에
재테크의 지대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예. 예. 물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있습니다만은.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예. 자,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뒤에 영상 보시면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월세 부분만큼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고가주택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요. 그동안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 정책 상당수는요. 고가주택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자, 패널 네 분께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기사, 두 개의 기사 연속해서 봤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한 가지 표현으로 좀 적어주시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분씩 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설명해 주세요. 뭐 한마디로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다. 예.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 경제 원리인데 예. 정치적으로 이념으로 풀라니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예. 강남과 기타 지역, 예. 투기꾼과의 싸움, 세무 전쟁, 예. 세금 폭탄 뭐 이런 식으로 옮긴 거 아니냐. 그래서 강남을 누른다는 정책이 오히려 강남을 더 부추기고 예. 청와대 그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저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나타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분노하지 않겠느냐. 특히 청와대 전 정책실장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 우리 집 앞에 있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 근처에 예, 사시니까. 김수현 집도 많이 올라갔던데 예. 시장과 어긋난 정책을 하니까 수요 공급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예. 지금 강남, 과천 이런 데 공급을 다 막아놨어요. 예. 양도세라든지 예. 뭐 저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도 막아놓고 예. 다 막아놓고 수요는 지금 저금리니까 금리가 1.25%니까 예, 예. 유동성 과잉이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쪽이 청와대에서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규제 대책 내고 양쪽으로 안 맞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은 자신 있다, 안정되고 있다. 예. 한쪽은 100도씨를 끌고 한쪽은 얼음장인데 지방은 얼음장인데 중간 평균 내면 50도니까 따뜻하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대통령이 패널과의 대화 때 예. 어느 패널 여자 패널이 그랬어요. 예. 보유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로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아. 근데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어. 뭔가 지금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예. 지금 강남과의 전쟁 예. 이거 하다가는 저는 또 더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또 포탄이 될 가능성도 예. 상당히 많아서 걱정이 저는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학 변호사께서는 경각심 짧게 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지금 청와대가 설명한 대로 이게 죄송합니다. 예. 이게 소수 사례일 수도 있고 예. 또 뭐 이분들이 투기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강남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사례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본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살고 있는 집, 있던- 갖고 있는 집이 이제 중간에 이제 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예. 청년들 그리고 젊은 이렇게 집을 없는 예. 많은 우리 시민들이 예. 이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경각심을 또 가지고 예. 이런 부동산 정책에 좀 임해야 되겠다. 어. 저는 진짜 짧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짧게 대답하셨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뭐 좀 과거에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강남 좌파. 예. 설명해 주세요. 예, 강남 좌파 얼마 전까지 예. 많이 익숙해진 표현 아닙니까? 예, 예. 이 의미 자체는 좌파, 예.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는 서민 출신들이 많은데 생활 수준이 그렇지 아니하면서도 불구하고 즉 예. 생활 수준이 강남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강남 예. 좌파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예. 근데 지금은 이 생활 수준이 꼭 그러니까 사는 곳이 꼭 강남이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 좌파는 예. 사는 곳이 강남일 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이 예.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예. 강남에 사는 이유, 예.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화시설도 있고 예. 직장도 있고 교통시설이 좋다라고 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제가 봐서는 예. 강남 집값이 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오른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사두면 강남 오를 집값- 것이다. 예. 누구나 다 강남에 집을 사면 예.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강남에 집을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갖다 다시 다른 이유를 자꾸 댈 것이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알고 왜 강남 집값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 그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예. 자꾸 다른 생각만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다 보니 그것이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실 이런 이 경신연서 발표한 이 내용들만 보면 사실은 강남의 집사만 오른다는 게 사실 증명이 된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예, 저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을 보면 예. 전부 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부동산이 저렇게 오르니 예. 교통시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실제로 가격만 많이 오르면 교통시설이 안 좋고 편의시설이 안 좋다 하더라도 누구나 사게 되는 거죠. 예.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마치 다른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 그런 부분의 원인을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보는 거죠. 이중필 교수께서는 간단하게 부럽다 이렇게 쓰셨어요. 부럽다. 네, 그 솔직하게 쓰시라고 하셨어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 동네도 꽤 올랐는데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 예. 저희 동네는 뭐 세 발의 피 정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는 뭐 강남은 아닌가요? 네, 아, 북쪽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보도를 예. 보면서 약간 좀 그 경각심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예. 좀 그 언론의 이중성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KBS에서 보도한 걸 보면은 예. 그 지난 한 3년 정도 2017년 이후로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예. 평균 40%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타이틀을 저렇게 청와대 참모 집값이 올랐다라고 예.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 참모들도 서울 그걸 만약에 이제 예를 피할 수 들면 없었던 전반적으로 거죠. 다 오른 겁니다. 다 오른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특히 이제 평균 5.8억에서 8.2억 예. 이렇게 이제 올랐고 특히 강남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예. 뭐 53%. 예. 예. 근데 종로, 광진, 용산, 서대문도 50% 안팎까지 이제 많이 올랐어요. 강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과를 가지고 카피를 뽑을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공국대 교수들 뭐 집값 뭐 40% 상승 이렇게 써도 사실은 틀린 보도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경실련에서 저렇게 이제 자료를 낸 거는 예.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예. 좀 경각심을 가져라. 청와대 참모들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서울이 이제 전반적으로 예. 집값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저는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어떤 예. 게 있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종부세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예. 저도 이제 동네 집값이 올라서 제가 혹시 종부세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종부세 대상이 6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1.2%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저는 상위 1.2%는 꿈도 못 꾸는 사람이기 어.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마치 이제 굉장히 엄청난 세금 폭탄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잖아요. 예. 근데 그런 보도는 지금 나온 보도하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세금 많이 내는 데 대해서는 사실 엄청난 집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1년에 몇십만 원 세금 더 오른 걸로 예. 그거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그리고 뭐 사실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예. 굉장히 그 거래가 좀 얼어붙으면서 좀 예. 안정화됐던 시기가 예.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 마치 뭐 거래 절벽이 생겨서 굉장히 나라가 결단날 것처럼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새로운 예.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또 출렁거리는 예. 게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너무 언론에서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뭔지를 논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이런 집값이 올랐다는 기사가 요새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각도인데 이번에는 청와대 참모들의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올렸는지 또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사실은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요즘에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겁난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부동산 정책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발 좀요, 이제는 그 정책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각심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 좀 더 경각심하고 진짜 통하는 정책 그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